그동안 생방송 스타뉴스 W에서 단독으로 공개했던 영상들 참 많았었죠. 오늘은 그 영상들을 순위로 알아봤는데요. 랭킹쇼 하이파이브에서 준비한 단독 영상, 그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후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 서선 씨, 오늘 서정희 씨 처음 마주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합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오랜 조율 끝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 현장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인꼬 부부의 모습으로 대중의 부러움을 샀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 결혼 생활 32년 만에 찾아온 파경 위기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각종 소문은 오랜 불화설, 재정난, 외도설 등으로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자 문제, 언어 폭행 이런 것도 있지만 사문서 위조가 제일 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세원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세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폭행 혐의에 대한 서세원의 경찰 조사, 법원 출두, 서정희의 피소 등 일련의 사건을 겪은 두 사람이 약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오전, 서세원과 서정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건데요.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을 출석시켜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형사조정이 시작되기 약 40분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지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서세원. 서선 씨, 오늘 서정희 씨 처음 마주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그동안 보여온 행보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여전히 서세원 씨는 언론 노출을 상당히 꺼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고요. 형사조정이 끝난 뒤에는 인적이 드문 출구로 재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30여 분 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나타난 서정희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 발생 후에 처음으로 서세원 씨 마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신경이 어떠신지 말씀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인터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고.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동의 아래 형사조정 기회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주하 전 앵커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남편 강모 씨가 지난 1월 미국에서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 자식을 출산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요. 남편의 혼외자 출산 의혹 보도 이후 김주하의 심경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과정이 있었나 보다 싶었지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할 줄은 몰랐죠. 간통죄 추가 고소라는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는데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저도 엊그저께 알았으니까 이번에 하려고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쌍방폭행 맞고소에 나서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김주하 부부. 지난 7월 말 김주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 남편 강 씨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무혐의 됐더라고요. 그간 빠짐없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던 남편 강 씨. 이례적으로 이날 변론 기일엔 불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혼외자 출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는데요. 개인사로 뉴스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김주하. 앵커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대중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인사는 회사에서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사든 어쨌든 제 탓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18일 외도가 들통난 후 김주하의 남편은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당시에는 약정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서부지법은 김주하와 그녀의 부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서에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천만 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남편 강 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이 결국 간통죄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고요. 남편 강 씨가 외도한 사실을 들키며 쓴 2009년 각의 내용대로 약정금 3억 2,700만 원을 김주하 씨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중국의 탕웨이가 한국의 김태용 감독과 결혼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서 화제입니다. 지난 9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영화 황금시대 시사회가 진행됐는데요. 탕웨이는 한 여자의 일생에서 행복해지는 매 순간이 황금시대가 아닐까 싶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애정신 촬영에 남편이 질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탕웨이는 나는 배우다. 배우는 연기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다라며 남편 김태용 감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신혼여행을 떠나는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의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식 소식 들려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요? 마스크에 모자, 후드 점퍼도 모자라 목베개를 방패 삼아 자신을 감춘 탕웨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당황하던 찰나 남편 김태용 감독이 나타나고 잠시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두 분 비밀 결혼하신 소감 좀 들을게요. 짧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팔 한번 흔들어주세요. 배우와 감독으로 만나 삶의 동반자가 된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탕웨이의 남자 김태용 감독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탕웨이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에 당황한 듯했지만 금세 적응하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진정한 월드스타의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공개 연애를 시작한 비 김태희 커플. 열애 공개 1년 반 만이던 지난 6월 이들 커플의 데이트 현장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공개했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 식사를 즐긴 비 김태희 커플이 포착됐습니다. 톱스타 커플이면 데이트도 왠지 의리의리하게 할 것 같은데 비와 김태희 씨 커플은 평범한 연인 같았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개 연애 중인 비 김태희 커플이 결혼설에 휩싸였는데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김태희를 따라 연인인 비가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이 35살인 김태희. 결혼 정년기인데다 공개 연애 중인 그녀에게 연인의 천주교 세례는 자연스레 결혼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의 바람은 40 이전에만 결혼할 수 있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비는 지난 9월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를 통해 4년 만에 배우 정지훈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정준입니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저에게는 4년 만에 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마지막으로 동화 같은 착한 드라마를 해보고 싶었어요. 정지훈은 12살 연하의 사랑스러운 그녀, FX 크리스탈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저씨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기획사의 이제 대표 역할을 맡아서 제가 사랑하게 되는 이제 윤세나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계속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사랑을 하게 되는. 힘들 때마다 항상 구슬이같이 이제 지훈 오빠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설레 느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리포터 MC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린 방송인 왕배. 그가 최근 깜짝 놀랄 소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 전희숙 선수와의 열애 소식 때문인데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동갑내기 방송인과 스포츠 스타의 열애 소식. 이들의 달콤한 러브 스토리를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 전희숙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서 단체전 플레레, 여자 플레레 이제 또 금사냥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또 만천하에 남자친구인 게 밝혀져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부끄럽네요. 뜨거운 응원전을 펼친 왕배. 현란한 기량과 불꽃 투지로 경기가 끝난 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관왕을 달성한 전희숙 선수와 진한 포옹을 나눴는데요.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한다. 아니 얘가 나보다 배운 거만 하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열애 공개 당시 화제가 된 전희숙 선수의 발언인 착한 남자 왕배에 대한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그거 하지 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서. 전화만 오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자 왕배야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남자가 어쩐 일이냐고. 펜싱계의 왕자님이 뭐 하시냐고.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리오 올림픽까지 하는 게 계획이고요. 그때 뭐 금메달이 목표라서 이제 다시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야죠. 예, 저도 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열심히 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그리고 또 신선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도 방송인, 펜싱 선수로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예쁜 사랑도 쑥쑥 키워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W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연예계 소식이 잠시 후 2부에서 랭킹쇼 하이파이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잠시만요. 모이자라고? 그래서 원더풀이죠. 빠르고 간편해요. 번호는? 1800-0080. 당신을 친애하는 1800-0080. 제 몸매가 타고났냐고요? 다이어트 안 해요. 늘 하고 있죠. 하지만 굶을 순 없죠. 그래서 전 칼로커트예요. 굶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먹으면서 칼로커트 한다. 칼로커트. 시작하세요. 칼로커트. 국제전화 몇 통 안 썼는데. 평균 62% 할인 001 알짜 요금제. 국제전화 001. 한 방이 필요한 순간 바로 빵빵 선수? 관중석을 가리키네요. 본인 인증하면 바로 100만원, 최대 2천만원까지. 바로바로론 바로백 플러스 페스티벌.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해요. 연예계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위클리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연예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10월 첫째 주 연예계 소식 위클리 핫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소녀시대 전 멤버 제시카가 내년 5월 결혼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한 매체는 제시카가 결혼과 사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제시카의 결혼설은 제시카의 소녀시대 탈퇴와 함께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회사와 8명으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탈퇴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같은 날 오전 제시카를 제외한 8명의 소녀시대 멤버들은 중국 팬미팅 참석차 출국했고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카의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제시카 역시 자신의 패션 브랜드 홍보 대행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시카는 소속사와 소녀시대 멤버로부터 퇴출당했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은 제가 결코 원했던 것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리며 언제나 소녀시대를 아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간의 논란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소녀시대는 지난 9월 30일 중국에서 진행된 팬미팅을 시작으로 8인 체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춘의 아이콘과도 같았던 배우 정우성이 불혹의 나이에 전라 노출을 감행해 화제입니다. 마담 뺑덕에서 탐욕과 방탕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아주 어려운 또 처지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심학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정우성은 생애 첫 치정 멜로에 도전했는데요. 그의 노출 연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19세 치정 멜로라는 그 장르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고전 심청전을 재해석한 영화 마담 뺑덕은 10월 첫째 주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를 기록하는 등 관객들의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우성은 영화 신의 한 수에서 일명 얼음 조각 근육을 선보이는 등 탄탄한 몸매의 몸짱 배우로도 유명하죠. 촬영장에서는 최진혁 씨가 푸시업을 막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가 푸시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선배인 내가 똑같이 옆에서 푸시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태프들 짐 옮겨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무게추들 이렇게 던지면서 네, 슬쩍슬쩍 운동도 하고 그랬죠. 정우성은 지난 1997년 영화 비트와 모텔 선인장 이후 오랜만에 마담 뺑덕을 통해 배드신에 도전했는데요. 장발로 변신한 고수는 물론 탄탄한 몸매로 유명한 권상우 등은 정우성의 연기 변신에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이번에도 성공하시고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작인 영화 슬로우 비디오의 주인공 차태현 역시 마담 뺑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마담 뺑덕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같이 가. 그거 야하대더라. 그러니까 나 꼭 볼 거야. 우성이 형 엉덩이 나오겠지? 네.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배드신은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는 정우성 주연의 마담 뺑덕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혼 소송 중인 탁재훈의 아내가 탁재훈의 통화 내역 기록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정보 조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찾아 이혼 소송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이러한 요구 절차 역시 양육권 다툼이나 재산권 분할에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것으로 보여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탁재훈 측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으로 많이 자숙의 시간을 갖고요. 많이 반성하면서 지금 현재도 반성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레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서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은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아내 이 씨가 탁재훈의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정보를 서울가정법원에 요구해 이들의 이혼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조덕배가 지난 9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덕배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힘든 시기가 닥칠 때마다 가족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밝힌 바 있는 조덕배. 가장 힘든 거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생방송 스타뉴스팀은 이번 사건의 정황을 들여다보고자 조덕배의 곁을 지켜온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은 최근 조덕배를 봤다는 이웃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이 앞에 조덕배 씨가 사신다고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프다고 하시던데 몸도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건 예전 쪽으로 했었어요. 지금 요즘은 조금 좋아지게 활동들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민정들이 뉴스 와서는 알지. 아파트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조덕배의 집을 찾아갔지만 안녕하세요. 저기 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그 어떤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눠볼 순 없었습니다. 대신 아내 최모 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여보세요? 네. 씨 되시죠?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와이스타 방송국의 강주영 기자입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 향후 진행될 조덕배의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그맨 이혁재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대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이혁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10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의 시세는 14억 원대로 2차 경매에서는 최저가 10억 2천만 원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 방송 제작 업체에 따르면 이혁재가 3억 6천여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혁재의 아파트는 이미 지난 2011년 한 은행으로부터 약 1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1일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막아보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겐 기회를 좀 더 연장해 줬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도 있지만 법이란 게 그렇더라 라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지난 2010년 이혁재는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방송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억울한 건 없습니다. 억울한 건 없고 사건의 팩트에 비해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뭐 퇴출도 되고 자숙도 하고 근데 그걸 억울해하면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연료 지급 정지 상태인데요. 이혁재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